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에 배우 윤균상 씨가 이제 나온 걸 봤어요. 진짜 열일하시는 집사님이시더라고요. 맞아요. 고양이가 털이 엄청 많이 빠지죠. 그런데 정상적인 거 말고도 질병에 의해서도 털이 빠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그러면 어느 정도 털이 빠져야 이게 병적인 탈모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? 살이 보일 정도로 집중적으로 빠져 있다면 동물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아요. 단, 눈 위에서 뒤까지 털이 빠져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가 많답니다. 그 데본렉스 종이 이제 털이 없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. 그리고 스핑크스 같은 경우도 되게 대표적으로 털이 안 나는 고양이죠. 그죠? 털이 없는 게 정상인 종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고양이에서 탈모는 흔한 질병이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.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탈모가 주로 생길까요? 과도한 몸 핥기와 긁기로 인해서 탈모가 많이 유발되는데요. 스스로 털을 핥는 그루밍은 고양이에게 상당히 중요한 활동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? 몸 청결, 체온 관리, 또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서 깨어있는 시간 동안 30에서 50% 정도는 그루밍에 할애를 한다고 해요. 그렇다면 되게 자연스러운 그 그루밍이 탈모랑 왜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? 과한 그루밍을 하다 보면 털이 빠질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평소에 집사님들께서 고양이를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. 어떤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핥아서 털이 빠질 정도로 이렇게 된다. 그렇다면 그 부위가 아픈 부위일 수도 있어요. 대표적으로 방광염에 걸린 고양이가 배 쪽을 가려워해서 자꾸 핥다 보니까 털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 즉 핥아서 탈모가 시작된 부위라면 어떤 질병을 진단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. 진짜 신기하네요. 사람도 보면 부분 탈모 말고도 전신적인 탈모도 발생을 하잖아요. 맞아요. 자가 면역 질환, 내분비 질환, 음식 알러지, 아토피 등 이런 것들이 전신적인 탈모의 원인이 되는데요. 알러지 같은 경우는 발부터 시작되는 게 특징이고, 호르몬 질환은 대칭적으로 탈모가 일어나는 게 특징적이죠. 이런 걸 확인을 하면 이제 다른 질병, 그 원인이 되는 질병이 뭔지 찾아내기 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탈모의 발생 양상을 기억해 두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. 피부 같은 경우에는 장벽이 파괴되면서 2차적인 세균 감염으로 더욱 악화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원인을 최대한 빨리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. 다른 동물에서처럼 진드기, 곰팡이, 또 벼룩, 세균 이런 감염으로도 탈모가 생기겠죠? 맞아요. 그리고 어떤 분리 불안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강박적인 그루밍을 할 수도 있어요. 또 탈모가 갑자기 진행되는 경우라면 종양 같은 경우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령묘라면 건강검진을 좀 받아봐야겠죠. 그러면 이제 피부 문제가 생기면 진료 전에 피부 관리를 잘 해줘야겠어요.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하지만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피부를 그 상태 그대로 놔두시는 게 중요해요. 피부에 뭔가를 좀 이렇게 발라준다거나 아니면 소독 처치를 임의로 해주시는 보호자들도 계신데 정말 크게 부작용이 발생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. 그러니까 동물병원에 가시기 전까지는 네칼라를 이용해서 핥는 행동을 방지해 주세요.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화면에 집사님들의 체크리스트가 이제 나갈 거예요. 고양이에게서 탈모가 나타난다면 이 체크리스트에 한번 답변을 달아보시고 병원에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